빅시 탑5 시간입니다. 8월 들면 대형주가 조금 자리를 잡아주지 않을까, 심지어 반등해주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는데요. 대형주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되어가는 무렵, 그렇지만 8월 첫 거래일부터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지수는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삼성전자의 주가가 116만 원대까지 추락했고요.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주가도 오늘 원달러 환율의 급락과 함께 후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시총 2위짜리를 한국전력에게 내주는 등 전통적인 고배당 혹은 경기 방어주들이 오늘 선전하는 것이 오늘같이 어려운 시장의 특징으로 보여지는데요. KTNG가 한국전력과 함께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축이죠. 바로 통신주가 오늘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KT의 고실적 또한 밑바탕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화학주들의 집중적인 매물이 나오는 것도 또 하나의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유가가 뉴욕 외환시장에서 한번 급락했다는 뉴욕 상품시장에서 그런 소식 이후에 오늘 롯데케미칼이 거의 한 10% 가까운 8% 급락, 그리고 대한유화가 11%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정유화학주 할 것 없이 거의 5월달 주가까지 회귀하는 수준인데요. 코스피는 또 한 번 2,000선대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반등인데요.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속보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7월달 차이신 제조업 PMI 최종치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47.8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나왔던 잠정치는 48.2였는데 그것보다 더 좋지 않았고요. 주말에 있었던 중국 당국이 집계한 제조업 PMI 역시 마치 만진 것처럼, 인위적으로 작성한 것처럼 50.0. 정확히 경기 확장 국면에 딱 들어서는 그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하락세로 개정이 돼서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소형주 가운데 재료 있는 종목들이 조금은 움직이는 것이 괜찮은 모습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오늘같이 어려운 분위기 속에 종목 선정해 주시고 전략까지 세워주실 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태현 멘토 나와주셨습니다. 또 뵙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이럴 때는 쉬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좀 쉬어갈 필요성도 분명 있는 장세입니다. 네, 사실 너무 그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사도 또 수익이 났어도 곧바로 또 수익이 반납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뭔가 좀 추세가 있으면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면 좋으련만 시장이 도와주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샘플러스 김태현 멘토의 종목 5개, 먼저 종목명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살짝 언급이 됐었던 인터파크 홀딩스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LF. 최근에 패션주 추천해 주신 이후에 수익률이 바짝 좋았었는데 LF 얘기도 오늘 또 나올 것 같네요. 세 번째 추천주는 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을 화들짝 놀라는 롯데가 들어간 롯데 손해보험이 되겠고요. 네 번째 종목은 SK네트워크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스카이라이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수주를 갖고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역시 시장 분위기에 따라. 네. 그렇죠? 예. 일단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물론 때에 따라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래도 좋은 종목군 같은 경우는 이런 장세 속에서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좀 점진적으로 우리가 중기적인 그 목표 수익률을 설정한다면 분명히 오히려 조정 시 좋은 그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가운데 수출주 이런 것을 들고 오신 건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수주 가운데 오늘 5인방을 골라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종목 얘기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탑 1부터 알아보죠. 네, 샘플러스 김태현 멘토님의 추천주 첫 번째 종목은 인터파크 홀딩스입니다. 자회사 실적 개선 효과가 반영 중에 있다. 네, 반영 중이라는 말씀이 정말 와 닿는 것이 6월에 저점 8,000원대에서 오늘 장중에 11,000원대까지.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좀 거래량이 실어지면서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터파크 홀딩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자회사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인터파크, 그리고 또 일전에 소개드렸던 아이마켓 코리아, 네네, 이런 종목들인데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연 티켓 예매 시장에서 압도적인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기존에는 항공권 티켓과 관련된 판매 수수료만 받았는데 지금 온라인 쪽에서 모바일, 그리고 자유여행, 여행 산업의 트렌드가 좀 변화되어 가면서 항공 숙박권 이런 부분들까지 패키지로 좀 팔고 있는 모습들이 인터파크의 그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일찍 소개해드렸지만 MRO라고 해서 신규 소모품 자재 구매 대행이 매출이 계속
주로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안녕케어나 큐브리지와 같은 M&A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고요. 또한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 삼성향의 매출이 좀 증가되면서 베트남 법인의 고속적인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측면들 따라서 자회사들의 실적 자체가 결국 인터파크 홀딩스의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최근 주가의 흐름 자체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2012년도에 저점 대비 실질적으로 3개년 연속 꾸준하게 영업이익과 매출 자체도 외형이 함께 성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놓고 볼 수 있겠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역시 동반적인 쌍끌이 매수를 좀 가담해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 거래량 자체가 지난주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목요일 날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고 금요일까지도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실질적인 그 직전의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회사의 실적 자체가 반영이 되면서 올해 실적까지도 추가적인 우리가 기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측면 속에서 거래량 수급적인 측면도 뒷받침이 되면서 한 단계 레벨업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인터파크 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11,500원 정도의 구간에서 역시 이제 저항 라인대가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500원대 정도의 저항 라인을 돌파해서 안착되는 그런 순간에서는 우리가 너무 기대 수익률을 높게 잡을 필요는 없는데요. 13,000원 정도 이상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 자체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난 이후에 주가 오래 밀리는 그런 측면이라면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에 가담을 해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현재로서는 오늘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또 함께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밑으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1,500원 정도 수준 구간이면 우리가 이 정도 구간에서 좀 저점 매수 관점에 가담을 해도 추가적인 반등 구간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점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인터파크 홀딩스 첫 번째 종목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또 올라왔다가 밀리는 시점을 좀 더 기다렸다가 1,500원 정도 선만 이탈되면 더 좋은 그런 가격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500원 정도 선에서 일정 부분 우리가 물량을 매수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1,500원을 샀는데 약간씩 더 흘렀다, 조금 더 밀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1,500원이 만약 이탈되고 나면 또 심리가 악화될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2차 이분법 정도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파크 홀딩스 든든한 자회사로 인한 실적의 개선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1,500원 정도의 매수 가격대 주셨습니다. 현재가는 1,800원 정도이고요. 목표 가격은 1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탑2 살펴보죠. 김태현 멘토님의 두 번째 추천 종목 LF입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수익성이 더 좋아질 거다. 네, 최근에 한섬, 한세실업, 그리고 영원무역, 패션주가 아주 정확한 포인트에서 말씀하신 그날부터 가기 시작했죠. 굉장히 많이요. 네. 예. 일단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그 주도주가 제약바이오가 꺾이고 난 이후에 게임주로 좀 갔다가 뭐 한국철강이나 대한제강 그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철강주로 좀 이전이 되었다가 최근 오늘 경기방어주, 통신주부터 시작해서 일단 패션주들의 흐름 자체가 좀 상당히 좋은데요. 그동안 이제 소비 심리 자체가 5, 6월 달에 메르스 사태 여파도 있고 해서 많이 위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을 좀 넘어야 낙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선진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완연한 회복세는 아니지만 하지만 업종별로 실적 자체가 올해는 하반기에 좀 패션, 섬유, 의복 업종 쪽으로 매기가 좀 많이 쏠리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섬이나 영업무역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LF 같은 경우도 그날 뭐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해서 오늘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LF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2분기 영업이익도 한 4-5% 정도 증가가 되면서 260억 원 정도 실적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동아TV 인수 등 M&A를 통해서 온라인 부분의 채널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부분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또 성장 동력적인 측면에서도 플러스 점수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또한 이제 그 섬유호복 업종들이 상반기에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전년도에 재고 자산이 많이 좀 축소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런 모습이고요. 또 LF 같은 경우는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재무적인 그 부분에서도 어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바로 LF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이제 우리가 HTS상을 좀 보시면요. 물론 이
종목도 2012년 저점 대비 영업이익이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담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 팔고 있는 그런 측면이지만 역시 기관 투자자가 섬유 의복 업종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LF도 저점 자체가 3만 원 선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6월 달에 볼 수 있었는데요. 6월 달 저점의 장중 저점이 3만 원 선이 깨어지면서 29,350원까지 밀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폭을 이끌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LF의 주가 자체가 물론 이제 주봉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은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이 박스권 자체 역시 매물대가 36,000원 선에 많이 현재 포진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박스권 자체가 이번에는 좀 돌파 시도를 하지 않겠는가. 한 두 차례 정도 돌파를 시도하다가 돌파하지 못했고 이 가격대에 안착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들. 네. 하지만 이번에 섬유 의복 업종의 상승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 가격대 36,000원 정도 선이 돌파가 돼서 안착이 된다면 우리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4만 원 선 정도 이상권까지도 내다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LF의 주가 자체가 지금 시장의 흐름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패션 의복 업종들의 흐름 자체가 좋은데요. 물론 지금 가격대 정도 선에서 좀 매수에 가담을 하시되 다만 매수에 가담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눌림목 정도는 살짝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35,000원 정도 이하선은 좀 깨어지는 구간에서 시간의 박스권 정도의 저점 정도 구간이라고 하다는 그 박스권 정도의 그 중심 정도 가격대 34,000원 정도 수준까지 밀려내리면 오히려 매수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LF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F 다른 패션주들이 상당히 선전하는 가운데 LF 주가도 지금 반등세 중에 있습니다. 같은 관점으로 역시 모멘텀도 크다. 34,0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으면 매수 4만 원까지 박스권을 뚫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목표가 제시해 주셨는데요. 현재 가격은 35,000원대 초반입니다. 주당 1,000원 정도 더 조정을 받으면 매수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탑3 알아보죠. 네, 이 시점에 롯데손해보험을 들고 오셨습니다. 손해율 감소에 따른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된다. 사실 근데 지금 이 타이틀보다도 롯데에만 이렇게 시선이 쏠리네요. 오늘 또 오후 2시 30분인가 신동빈 회장 입국한다고 하니까요. 네, 지금 관련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맞습니다. 롯데 관련주들이 이제 그 형제의 난을 또 예전에 현대그룹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선정을 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노이즈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서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측면보다도 우리가 손보사들의 업계의 어떤 하반기 이익 성장세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보통 손해율이 1% 정도 빠지면은 손보사들이 이익이 한 100억 원 정도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물론 5, 6월 달에 메르스 사태 여파 때문에 자동차 운행도 좀 줄어들고 맞아요. 그리고 병원을 가는 것도 좀 자제를 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그 지급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거. 이 부분은 자체는 역시 손보사들이 영업이익으로 수익성으로 증가세를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리처 화재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손보사 같은 경우에 코리안유부터 시작해서 동부화재, 여타 보험주들이 상당히 많은 그 흐름을 지금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실적 자체가 좀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적 자체가 바닥을 좀 찍었고 턴어라운드 추세에 좀 있는 종목이 바로 롯데손해보험이 아니겠는가. 물론 13년, 14년도의 분기별로 놓고 보더라도 이제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실적 자체가 좋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지난 4, 4분기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서서히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고요. 물론 롯데그룹 경영권의 분쟁과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롯데그룹이 대거 좀 직전 저점과 이탈되는 그런 모습인데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좀 이따 말씀도 드리겠지만 오히려 뭐 조정 시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클 때 쫓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좀 밀릴 때 우리가 사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손해보험사들의 그 합산 비율이죠. 손해율과 사업 비율 자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일단은 보이고 있을 것이고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조금 더 손보사들의 이익세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보인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뭐 차트적인 측면을 좀 이제 다시 좀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조정을 줄 때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다른 여타 손보사들과 함께 최근 그 6월, 7월 달에 참 많이 올라왔던 것은 사실
사실입니다. 맞아요. 올라왔던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좀 장기적인 그 박스권 정도에서 이제 돌파하는 그런 구간 정도를 놓고 본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 관점에 가당할 만한 그런 종목으로 일단 롯데손해보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참 한때는 성장의 한계다, 수익성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손보주 뭐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었는데 메르스 이후에 오히려 기관들이 7월 중순부터 쓸어담으면서 이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보주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핫할 수 있는 롯데 손해보험을 들고 오셨습니다. 탑3 이 종목 얘기 들려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탑4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태현 매초님의 네 번째 추천 종목 SK네트워크스인데요. 하반기에는 저비용 고마진이 나을 것이라서 긍정적이다. 사실 우와, SK네트워크스를 들고 오셨나 싶을 정도로 7월에는 20% 급락하고 얼마 전에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7,000원이 살짝 깨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급락하기 이전에는 9,500원에 있었던 그런 주가였는데요. 네, 물론 이제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이제 탈락을 하다 보니까 실망 매물도 함께 좀 많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고요.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분기 실적의 영업이익이 15%나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되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좀 낙폭이 심하게 좀 빠졌던 그런 측면인데요. 물론 정보통신, 에너지라든지 이런 렌트카 이런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좋았는데 이렇게 좀 실적이 좋지 못했던 것은 상반기 에너지나 패션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워커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수익성이 좀 좋지 못했던 부분이 주가에 즉시 반영이 되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실질적 2분기에 또 실적이 부진했던 주요 요인은 핸드폰이죠. 유통사업부 펜텍과 관련된 재고 손실이 한 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의 유통 마진도 떨어지면서 실적을 조금 더 안 좋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상반기에 좀 반응이 좀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중고차 유통사업이죠. SK CNC로부터 이제 SK 엔카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는데 맞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아마 영업을 양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법인을 설립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시장 속에서 아직까지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고는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그도 신차보다는 중고차 시장 쪽에 하반기에 좀 성장 동력을 좀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의지를 필요가 되는 부분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또 올 하반기에 신규 면세점이 개점이 되면서 이와 같은 게 메르스도 끝났고 종식이 되었고 사실 요 코드이 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유입이 되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실적도 조금씩 개선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또 뭐니 해도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인가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정도 시점에서 단기간에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조정시 이렇게 사놓고 기다렸다가 주가의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 이런 전략 자체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매한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될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저렴할 때 사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차트를 좀 놓고 보면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7,000원 선까지 깨어졌던 것이죠. 깨어지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실망 매물들을 되돌림을 주기 위해서는 역시 하반기 실적도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성장 동력적인 것 측면에 했던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시장에 나와야 되는 그런 측면인데요. 하반기에 뭐 추가적인 면세점의 개점과 더불어서 이제 실질적인 그 바닥권에 선반영된 그 실질적인 비용들이 이제 하반기 수익성은 조금씩 개선되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부분들을 예상을 해본다면 지금 가격 때 오히려 뭐 7,000원에서 한 번 더 깨어져 쌍바닥 패턴을 찍어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뭐 단기간에 매수해서 뭐 급반등을 노리면서 수익을 이런 보는 전략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결국 또 8,000원 선, 8,200~300원 선도 걸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그러면 오히려 밀릴 때 여러분들이 또 매수 타이밍 자체를 좀 놓쳤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니까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주는 구간, 뭐 7,000원 선이 깨어지는 구간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해놓고 나서 하반기죠. 3, 4분기 이후에 주가에 어떤 실적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되는 이런 모습을 또 체크를 해가면서 가져가신다면 지금 가격대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겁을 집어먹고 매수 못하는 그런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오히려 기대하는 측면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7,000원이 조금 깨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해주셨었어요. 자, 그러면 2분기 실적 바닥인지를 이제 슬슬 확인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고차 유통사업이라는 신사업 모멘텀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7,000원이 다시 깨질 수 있다라는 거는 글쎄요, 현재 수급은 조금은 탄탄해지려고는 하는데요. 수급 자체가 물론 이제 이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에 좀 많이 물렸을 거예요. 많이 물려서 바닥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일단은 뭐 어떤 관점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사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아니 왜냐하면 사실 면세점 할 때 SK네트워크스가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가 될 줄은 몰랐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상치를 깨다 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이번 주가 하락에서 좀 손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소식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더 밀리더라 하더라도 저점 이후에 또 물명히 터닝 포인트가 드러날 것이다. 3, 4분기 정도. 그렇다면 하반기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좀 기다리시고 물리신 분들은 신규주 매수 관점은 지금 가담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거리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밀리고 난 이후에 바닥을 다져나가면서 중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노리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주 5일 연속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팔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신 이 물량들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도 기관 투자자들은 좀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다는 측면. 이 측면은 역시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미리 좀 선침매를 빨리 했던 것이 좀 문제가 될 텐데요. 이번에 좀 밀리면 뭐 저점 매수가 충분히 부담 없는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또 매력적인 낙폭이 과대돼 있다라는 부분 일단 소위 물리신 분들은 홀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SK네트워크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주가 7,340원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7,000원 깨지면 그때 들어가시면 적기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어느덧 마지막 종목 공개할 차례네요. 오늘의 탑5 종목입니다. 스카이라이프인데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네요. 네, 실적도 깜짝 실적이 나왔고 주가도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스카이라이프. 네, 그렇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자체는 저는 뭐 저희 집에 스카이라이프 깔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희 집 깔았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 KT 이제 IPTV를 쓰고 있는데 초고 화질 UHD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신 분들은 상당히 선명한 화질을 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놀라울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분쟁 배상금의 환입의 효과도 분명히 있었지만 초고 화질에 대한 UHD 서비스에 대한 그 순정 가입자가 3만 명씩이나 증가가 되는 모습들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지속적인 일회성의 어떤 증가세보다는 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실적도 79%나 증가되어서 300억 원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홈쇼핑 관련해서 수수료의 증가 등 새로운 플랫폼에서 매출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다른 UHD 부분에서 다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사 대비 가격도 좀 저렴하고 여기다가 이제 기술 및 효율성도 좀 갖고 있어서 비교 우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스카이라이프의 주가도 이미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많이 올라온 그런 측면을 우리가 놓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작년도 실적은 2013년 대비는 좀 적었어요. 좋았는데 좀 줄어들었는데 올해 이제 우리가 2분기 실적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순정 가입자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추세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3분기 실적 자체도 우리가 생각보다는 뭐 어닝 스프라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실적 자체가 생각보다는 좀 컨센서스 대비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주가는 실질적으로 바닥을 5월 달에 좀 찍으면서 실질적으로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고요. 아마 4월 달에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다시 좀 밀렸던 그런 측면인데 서서히 좀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 가격대 매물대에 갇혀 있죠. 아까 잘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건 지금 25,000원대의 매물대가 저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 자체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25,000원대 매물대를 어떻게든 소화를 하면 좋은데 추가적인 모멘텀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가격대에서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역시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좀 더 가담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 이와 같은 부분들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우리가 28,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좀 주가의 반등폭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스카이라이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오히려 좀 쫓아 사는 매매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7월 달에 장중에 좀 시장의 영향 때문에 주가가 21,750원까지 밀렸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 가격대까지 물론 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추세가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가격대보다는 한 22,000원 선 정도 22,000원 선 정도 가격대까지 좀 밀려내리면 그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해놓고 기다리시는 전략 자체가 필요한 종목이 바로 스카이라이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지금 강력한 매물대에 걸쳐 있어서 크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관심 많으신 분들은 22,000원까지 조정받으면 매수, 목표가는 28,000원이 적절하지 않은가 제시 받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터파크 홀딩스에서부터 스카이라이프까지 종목 5개 모두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의 탑픽 종목은요? 네, 오늘 탑픽 종목은 가감할지도 모르겠지만 롯데 손해보험으로 하겠습니다. 가감하세요. 오늘 사실은 장중에 마이너스 7%대까지 떨어졌던 롯데 손해보험.
일단 롯데손해보험 아까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뭐 네. 성공적인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도 마무리가 되었고 또 손보사들의 손익률 및 사업 비율도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측면이고 네. 물론 롯데 그룹주들의 그 변동성이 오늘 오후장에 좀 어떻게 드러날지는 모르겠는데 여타 종목들은 좀 많이 빠졌는데 네. 손보주들의 그 상승 때문에 롯데손해보험은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롯데손해보험을 선정을 하고 오늘 네. 와서 주가 좀 빠지기 좀 기다렸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행히 매수가가 3,000원 정도를 설정해 놓았는데요. 장중한 때에서 롯데손해보험의 주가 자체가 3,000원에서 살짝 깨는 그런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2,940원까지 밀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지켜보시되 물론 이제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대에 쫓아갔다면 우리가 오히려 손실을 보았을 그런 구간인데 오히려 밀려주니까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가는 3,000원. 3,000원 선이 약간 이탈되는 시점, 오늘 장중 저점 정도 수준까지도 오후장으로 좀 밀리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주가 자체가 손보주들이 상승을 타는 그 구간 가운데 의외로 뭐 롯데 그룹주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또 부분들이 또 드러나서 주가가 2,800원 이하로 이탈된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적인 측면보다도 롯데 그룹주기 때문에 밀리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지니까 예. 손절가는 2,800원 정도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저점 라인 이후에 손보자들과 함께 동반 상승을 보인다면 3,600원 정도 선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해서 우리가 좀 조정 시 매수 가담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손보주가 좋아진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펀더멘털리 확신이 있으신데 앞에 롯데자가 붙었기 때문에 오늘 또 신동빈 회장이 우리 장 마감 30분 전에 당초대로라면 입국을 하셔야 됩니다.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3,000원 정도의 매수가 잘 돼서 2,800원이 안 찍히길 바랄 뿐입니다. 손절가를 2,800원 잡아주셨고요. 롯데손해보험 매수가는 3,000원, 목표가는 3,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태현 멘토님의 부산 강연회도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항도 부산점 교환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 NH투자증권 서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역은 1번, 그리고 3번,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반기에 물론 상당히 어려운 장세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 시장이 최고의 테마주는 실적주다. 네. 실적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그리고 확신 있게 투자를 하신다면 오히려 조정 시 지금 단기간에 좀 더 밀릴지는 몰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 네. 이렇게 확신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 토요일 부산이죠. 서면 NH투자증권 방문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좀 많이 듣고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 우리 멘토님마다 스타일도 굉장히 다르시고 강점도 각기 뭐 다르게 갖고 계신데 우리 김태현 멘토님은 최고의 테마는 실적주다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내 스타일하고 좀 잘 맞으실 것 같다 싶으신 분들 놀러도 갈 겸 부산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5 종목 분석의 김태현 멘토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증시 탑5 마치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무더위에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